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의 법과 제도, 이 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 6월달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앞서 방송에서도 얼핏 이거를 언론에 난 뉴스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보니까 좀 더 이 국세청의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별도로 이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매달 6월달이면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됐고 또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억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은 이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6월 9일 날 이렇게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이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 법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거주자라는 것은요, 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그리고 183일 이상 이 한국에서 지내온 이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외동포, 그러니까 한국에서 183일 이상 이렇게 거주를 했다면은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거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또는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 국민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요 10년 기간 동안에 국내에 주소나 이 거소 신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5년 이하 이렇게 체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계로 해서 5년 이하 체류한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외국인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 국민은 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 과소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축소해서 이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은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내 체류하고는 외국인, 그래도 5년 이상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합계 5년 이상 이 체류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어쨌든 최근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재외 동포인 경우, 재외 국민인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6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의 이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이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고 미신고 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고 안내를 볼까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의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 지원을 보면은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말하죠. 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이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할인율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고 대상에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아마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해서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고 검증이라는 것은 이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 납세자 간의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를 놓고 뭐 국내에서 이렇게 뭐 소득을 된 거를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지 않고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이렇게 받는 그런 거를 이제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 제도를 도입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이렇게 이제 개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각국은 이 국외 소득 탈루 방지, 역의 세원 양성화, 또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이죠. 2011년 6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시행이 돼서 신고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근데 이 도표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신고 인원 및 신고 금액입니다. 2012년도 첫 시행한 첫 해가 되겠네요. 652명이 신고를 해서 그때는 18조 6억 원이었습니다. 18조 6조 원.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했고 가장 많을 때가 2018년 1287명이 신고를 해서 66조 4조 원. 네, 이렇게 크게 신고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작년에는 3,130명이 신고를 해서 59조 0조 원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 이 초창에 2012년도 652명 정도밖에 신고 안 했고 18.6조 원 정도였는데 2021년 최근에는 거의 60조 원에 육박하고 3,000명 넘게 이렇게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보유계좌 신고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 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에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관련자 정보 등입니다.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 183일 이상 이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 한국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 법인은 아니고 국내 법인, 이 본점 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거는 뭐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보시고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 시간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요 신고 대상만 좀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다. 그리고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 대상은 아니며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이다. 이 가상자산. 네,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해외 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 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은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융업, 보험,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해외 금융회사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보니까 해당 해외 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주가 다른 경우는 본인 외의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신고 방법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선부 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발표, 별표 서시 이렇게 해서 본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또 모바일은 손택스 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한번 유의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만일 이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상당히 이제는 상속, 돈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신고 금액, 있죠. 이런 것도 나와있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뭐 이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이 또 부여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외 금융계좌 제보 안내,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보시면 되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 탈세 혐의 적발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적발됐는지, 뭐 이런 보도자료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사례, 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사주의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로 수취한 해외 현지 법인 지급 중개 수수료 은닉을 적발한 사례, 뭐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자주 묻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6월 이미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가 2021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2년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네,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 좀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두 개의 해외 금융계좌, A계좌, B계좌
중 A 계좌는 아버지, B 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 계좌에 4억 원, B 계좌에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계좌가 이제 두 개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AP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금액이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P 계좌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 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아들은 자기 명의 B 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그냥 8억 원이니까 50%니까 뭐 4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각자의 지분율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 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 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 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 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 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 명의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또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우리나라 거주자, 한국을 말하죠.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가상자산이 가상화폐를 얘기를 하는 거죠. 2020년 1월 이후부터 신고 의무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2023년 6월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외화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율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세 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 법인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외국 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 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연도에 걸쳐서 동일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차명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 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의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네,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이 신고의 달, 네, 국세청 이렇게 좀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 이런 해외 이 금융계좌 신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 또 질의 분담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이 보도자료 내용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뭐 그런 분들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볼 내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은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